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호입니다. 자, 어제는 카메라가 또 뭔가 문제를 생겨가지고 그거를 고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해서 그냥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혹시 한번 껐다 켜가지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만지느라고 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정상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 자, 오늘 예상만큼 지금 그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만큼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쪽에 비중을 두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보시는 바대로 지금 비트코인의 1시간 차트인데요. 1시간 차트인데 지금 상황은 일단 저는 이제 단기 추세는 여기서 이제 이게 무너진 거고, 그죠? 되돌림 주면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 하고 무너졌다가 이제 반등을 줬는데, 여전히 지금 실패를, 상승 전환에는 실패를 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자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자리기는 했는데, 좀 찜찜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 찜찜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서 요 자리에서 지지가 됐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 부분에서 올라올 때의 파동의 흐름, 요런 부분들이 좀 다소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좋게 보면 이렇게 다시 상승 파동이 시작된 5개의 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 이후에 지금 다시 강하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파동이 올라오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일단 매도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요 부분을 넘어서면, 요 라인 한 대략 한 47,500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하락 에너지가 강하기는, 이제 큰 에너지는 장기 관점에서는 하락 에너지가 아직까지 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찜찜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상승 전환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제 상승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것을 포기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렴형의 어떤 그림을 그릴 가능성을 일단 좀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삼각 수렴형의 추세를 제가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대략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이 5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5일, 여기가 5일이고 6일, 7일, 8일, 대략 한 10일, 4월 10일 이전에는, 4월 10일 이후에는 뭔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늦어도
늦어도 4월 10일을 그러니까 뭐 대략 한 일주일 남은 거죠. 예. 4월 10일을 넘어서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하여튼 뭐 찜찜한 건 이런 부분이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올라온 파동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사실 이제 저점을 찍은 지는 좀 꽤 됐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저점을 찍고 첫 번째 상승 파동 후 다시 되돌림까지 줬고 반등 주고 나서 여기서 수렴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렴형에 대한 돌파가 한번 나온 거고요. 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우상향 박스권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돌파돼야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꾸 고점을 돌파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는 뭐 이거를 새로운 파동의 1번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뭐 여기를 2번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3-1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3-1이라고 볼 수 있고 3-2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3-3에 여기서 보면 하나 둘 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파동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전체를 지금 여기서 나온 요 전체를 여기까지 말고 요 전체를 뭐 한 3-3에 뭐 1번으로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제가 지금 대충 하는 거라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상단 추세를 아마 돌파할 거예요.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을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하면서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는 그럼 여기 갔다가 5만 한 3천 정도 갔다가 53K죠. 5만 3천 정도를 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는 파동을 이제 좀 새롭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힘의 균형이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살아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만 조금 예상보다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을 뿐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삼각 수렴형 요 예상하고 있는 흐름은 요 삼각 수렴 뭐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빨리 뚫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데 예상보다 빨리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찌됐든 어느 국면에서 여기가 깨지면 또 어느 국면에서든 여기를 뚫어내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게다가 뭐 위쪽으로는 어쨌든 이 37,500 정도가 뚫리면 일단 뭐 저는 포지션을 일단 매도를 아직 저도 좀 갖고 있는데 일부 정리한 것도 있고 다시 매도를 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포지션을 지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연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래쪽으로 기울면요 당연히 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요 추세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일단 포지션을 유지할 건데 만약에 이 추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좀 고민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그 비트코인 분석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상황인 만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이에요. 자, 이더리움이 저는 진짜 이더리움을
제가 매도를 잘 했었는데 지금 물려 있습니다 좀. 자, 일단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일단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어요. 이때 왜 잘라냈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잘라냈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고 이더리움을 보고 잘라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여기를 다 오더라고요. 이 자리를. 예, 이 자리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딱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잘랐어요. 예. 다행히도 이제 그때가 거의 저점권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일단 청산을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가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요 하단 부위에서 일단 여기서 멈추길래 일단 다시 내려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일단 매도를 했고 추가 상승을 하길래 여기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다시 좀 세네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 매도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 평단으로 보면 좀 물려 있는 상태예요. 뭐 그렇게 많이 물린 건 아닌데 대략 한 100불 정도, 예, 계약당 100불 정도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크게 물린 건 아니어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 추세 이제는 뭐 중요해졌어요. 이 추세는 상당히 중요해졌고 이 추세보다는 이 추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면 어제 밤에 만약에 여기를 제가 보고 있었으면 새벽 2시였는데 제가 새벽 한 1시 정도에 잤는데 내려오고 있어서 에라 깨져라 그러고 이제 기다렸었는데 안 깨지고 확 돌아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더리움은 이 추세 게다가 이 자리 있잖아요. 요런 저점이든 됐든 뭐 같이 무너질 거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의외로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골복이에요. 이제 지금은 뭐 물 먹든가 아니면 터지면 크게 터지든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 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여기가 뭐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추세 무너지면 좀 추가로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가 한계치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한계치라고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이더리움 모양만 보면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 나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잠깐만요.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지금 이제 모양새는 예상할 수 있는 모양새는 일종의 약간 삼산형이에요. 삼산형.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청산해주고 올라가면 여기서 트랩 나오고 다시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면 이제 결국은 한 2,900대 중반에서 뭐 많이 내려오면 2,800대 초반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도 무너져야 되고 그런 거죠. 얘만 뭐 따로 무너지진 않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돌파하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삼산형이 나오고 있는데 삼산형이 나오면 여기 내려오고 그러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전체가 또 삼산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을 때 한번 잘라주고 반등 주고 내려올 때 그때 다시 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이고요. 리플. 자, 리플은 뭐 제가 뭐 여기 무너진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상당히 좀 뭐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죠? 뭐 이전에는 진짜 뭐 좋았는데 이 중요한 추세 한번 딱 트랩을 보인 이후로 이 추세도
굉장히 강하게, 생각보다는 천천히 무너질 거라 예상했는데 강하게 무너지고 강하게 반등 준 다음에 지금 무너지고 이제 무너지는 어떤 형태를 지금 현재로는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다른 것들 다 살아나면 또 살아나겠죠, 그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 하나 그려놓고 만약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뚫리게 되면, 뚫리게 이런 추세가 뚫리게 되면 이제 또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이렇게 뭐 별다른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 뭐 뚫릴 수도 있어요. 뚫렸다가 뭐 결국은 이 저항을 뚫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만약에 못 뚫어내면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매하기는 썩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뭐 좀 규칙적이지 않고 힘의 균형도 다소 이렇게 정돈이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고점이 이렇게 좀 다중 고점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의 균형은 단기적으로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종목은. 예, 그래서 일단 솔라나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삼각 수렴의 어떤 모양새를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 되돌림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헤드 앤 숄더의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위로 뚫리기 전에는 다시 이제 삼각 수렴형이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각 수렴형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무너졌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매수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쪽에 비중을 둬서 거래하기는 어려운 단계가 됐다. 이전에는 뭐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뭐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강한 저항선을 뚫고 나서 이 위에서 버티면서 이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뭐 돌파된 것도 긍정적이지만 돌파된 후에 눌림 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뭐 일단 생각을 하고 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트랩을 보였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깨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올라가는 쪽으로 봤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예.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도 뭐 제가 그렇게 뭐 썩 좋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트랩을 한번 보인 이후로 지금 뭐 여기서 지지를 보였다가 반등을 줬다가 또 깼다가 뭐 하여튼 정신 없습니다.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정신이 좀 없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제 다시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좀 더 추가 하락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 어디서 뭔가 확 내려왔다가 아니면 뭐 확연하게 돌려주든가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든 어디선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확실한 매수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는 뭐 그냥 반등의 하나다 정도. 물론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잠깐만요. 자,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하기는 하는데 요 파란색 추세를 한번 추세에 대한 눌림 아니면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요 지지 부분까지의 눌림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마냥 갈 그런 스타일의 모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는 뭐 흐름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트랩을 보이진 않는데 저항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뭐 별로 흐름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는 못 올라갔던 거를 이때 이제 힘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돌파되면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수익률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저점을 이렇게 지키고 어떤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이제 가기 시작하면 뭐 전고점 내지는 전고점 바로 위에 있는 이 저항 자리까지는 의외로 좀 쉽게 당겨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자, 에이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베이스가 좀 약해가지고 제가 매도를 쳤었는데 좀 더 좀 강하게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의 힘의 균형도 이렇게 좋진 않았었고 또 이렇게 좀 급하게 올랐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여기 내려왔을 때도 사실 청산을 안 했어요. 청산을 안 했는데 뭐 개수도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조금 매도를 쳐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 추가 매도를 했다가 조금 제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좀 움직임이 좀 세 보여서 제가 그 어제 조금 이익 실현하는 자리에다가 대놓고 한번 그냥 매매를 제가 정확하게 한 거는 아닌데 그냥 걸어놓고 그냥 말았어요. 포기하려고 일단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계산한 거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요 자리에서 요 근처에서 그냥 체결이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 어디 얼마에다 걸어놨나 봐요. 포지션이 지워졌더라고요. 내려왔을 때.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뭐 조금 뭐 먹은 건 없어요. 먹은 건 얼마 없는데 한 뭐 하여튼 얼마 먹었더라? 한 60불인가? 한 60, 70불? 예, 개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6, 70불 정도 먹고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일단 빠져나왔고요. 흐름을 이제 좀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려고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또 수렴형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정도의 지금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뭔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의외로 강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쉽게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자리까지는 이제 쉽게 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청산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잘라내고 다시 보기로 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어떤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 루나입니다. 루나는 뭐 제가 계속 강세 패턴이다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매도 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뭐 이쪽 어디에서 외에는 뭐 이거 매도 치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삼각 수렴형을 그리면서 수렴형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 누르고 다시 이게 트랩 보이는 거죠. 이런 게 못 가는 척 했다가 다시 제가 여기서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 트랩을 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아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지지받잖아요. 예, 그럼 지지받으면 잘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일단 그래서 다시 올라섰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올라섰을 때 여기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 역 트랩이라고 봐야 돼요. 역 트랩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신이 없어요. 저도 뭐 이거 분석상으로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거든요.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도하면 안 됩니다. 매도 안 돼요. 예. 자, 아직 뭐 기다려 봅시다. 이건 한번 제가 빅숏을 한번 칠 수 있을지. 제가 여기서도 이제 한번 쭉 올라가면 이제 빅숏을 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그 빅숏의 기회를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숏을 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매틱하고 아마 전에 매틱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매틱은 보면 상당히 약하죠. 상당히 약해요. 예, 상당히 약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저점도 깼었고 뭐 이런, 물론 이제 다시 여기서는 저점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 돌파되고 했지만 상당히 약해요. 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매도도 그렇다고 해서 매도 쳐서 먹는 것도 애매하고, 매수도 뭔가 애매하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폴카닷입니다. 폴카닷도 지금 힘의 균형이 사실 여기 이렇게 무너진 거 생각하면 별로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먹었다가 여기서도 폴카닷도 사실은 제가 청산을 일부 했다가 다시 여기서 했나? 하여튼 어쨌든 했다가 다시 올라오길래 다시 매도를 쳤어요. 계속 여기 어디서. 그런데 이제 먹었다가 다시 지금 여기 안 잘랐는데 지금 올라온 상태일 거예요. 지금 제가 폴카닷이 하여튼 제가 잘못 얘기했구나. 폴카닷이 청산이 된 거네요. 네. 참 정신이 없어요. 폴카닷이 청산이 됐고, 여기서 폴카닷이 청산이 되고, 그러니까 폴카닷이 좀 세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산이 됐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에이다는 아직 쥐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아까 에이다를 청산했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에이다는 하여튼 뭔 소린가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에이다는 아직 쥐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비중이 크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폴카닷이 예상보다 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신 하나도, 이거 진짜 바보 된 것 같은 느낌. 지금 보니까 폴카닷이네요. 폴카닷이 왜 폴카닷을 제가 청산을 했냐면, 올라오는 힘도 강하지만 이거를 일봉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자, 이게 막 하여튼 이것저것 제가 주식이 원래 주라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A, B, C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확실한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 느낌? 최근의 패턴이 예상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크게 자신 있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걸어놨는데, 이제 여기서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고, 여기서 이제 폴카닷을 여기 어디서 때렸잖아요. 제가 요 부분에서 요쪽에서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때려고 내려왔을 때 폴카닷을 제가 일부 청산을 했었거든요. 매도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때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때린 거죠. 예,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니까 제가 여기서 못 가길래 매도를 했는데, 쭉쭉쭉쭉 올라가는 바람에 이 위에서도 일부 때리고 해가지고 일단 어쨌든 단가를 맞춰서 청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산을 했는데 지금 되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또. 그래서 이거 뭐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힘의 균형이 얘는 위에서 이제 그래서 신고도 계속 쳤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청산을 했습니다. 왜 에이다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에이다도 사실 청산을 하려고 걸어놓긴 했는데 체결이 되진 않았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 비중도 크지 않고, 뭐 마찬가지로 비중이 이렇게 제가 크게 매매를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거래를 그렇게 막 개별 종목들은 거래를 많이 못 하겠더라고. 자신감도 없고. 자,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론 어찌됐든 에이다를 갖고 있고 폴카닷은 청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만약에 못 가고 막 헤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볼 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 자, 다음은 니어입니다. 니어. 자, 니어도 사실 제가 매수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계속 뭐 하여튼 저기 했었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좀 너무 빨리 잘랐죠. 그죠? 예. 원래 이제 제가 목표는 여기였었어요. 목표는 여기였었는데 제가 여기서 털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여기 나오고 기회가 오기는 왔었는데 뭐 이거 뭐 무너져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더니 아주 슈팅이 아주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자리는 쉽게 돌파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고점 자리 근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 고점하고 이 추세 자리가 조금 맞물리면 상당히 좋은데 맞물리지는 않아 가지고 이게 좀 올라온 또 모양이 상당히 강세 패턴으로 올라와서 이거를 여기서 트랩을 보였을 때 과연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까리하다. 워낙 패턴이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자신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세게 올라오는 애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뭐 그냥 체결 안 되면 말자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포인트를 늦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아니면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던가. 고점에 이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제 낮게 매매하더라도 좀 확인하고 하자.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갈라 코인입니다. 갈라 코인은 먼저 좀 처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먼저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턴이 굉장히 지저분한 패턴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약세 패턴입니다. 올라갈 때도 너무 못 올라갔고 지금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뭐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이 추세를 깨느냐 못 깨느냐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깨지면 이제 전저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이제 갈릴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전저점을 무너뜨리면 이제 뭐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 코인이 뭐 게임 코인이고 뭐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그 아는 동생이 그 무슨 코인 나오는 거, 이 갈라 코인 이제 만들어지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또 까먹었네. 그런 그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900만 원에 샀는데 뭐 한 1억 정도 간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비쌌었는데 과거에 지금 뭐 가격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러냐? 생길 자리가 아닌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마였었냐면 여기서 뭐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0.8 볼 때 중반까지 우리 돈은 한 1,000원 정도 대략 1,000원 남짓. 근데 얼마였었냐면 0.07 뭐 저점 여기 한 10배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거의 오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이제 무너지고 해서 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진짜 뭐 이렇게 별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금 단기와 장기의 싸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장단기가 싸울 때는 사실 그 단기의 흐름은 사실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막 갑자기 툭툭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뭐 하고 그래요. 근데 장기는 보통 여유 있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상방이 나올 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용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막 매도가 튀어나오다가 어느 순간 단기가 이제 힘을 잃으면 아래쪽으로 확 기울고, 근데 단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반발이 나타나고 뭐 이런 현상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하여튼 뭐 여기서 장단기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어떤 힘이 이제 이어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번 주 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좀 수렴을 보이다가 뭐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추세가 깨진다든지 그러면 저점을 깬다든지 하면 빨리 무너질 수 있는데 위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결국은 왼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좀 수렴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위든 아래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식시장도 좀 뭐 아직도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일단 금융시장이 굉장히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좀 그런 혼돈스러운 시장인데요.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마시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남은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